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는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서 리뷰해 드릴까 해요. 제가 기업들을 매수하려고 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어디서 소개해 드린 적이 없어서 제 찾은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것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희 데이터를 모아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뭐 갖춰진 게 많이 없습니다. 노트북 하나 켜고 PPT 화면 띄우고 하고 있는 거라서 좀 허접하겠지만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gambling.com이라는 회사고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도박 관련된 회사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드래프트킹즈가 있을 텐데 두 개의 BM 좀 달라요. 드래프트킹즈는 실제 도박을 하는 도박 플랫폼이고요. gambling.com은 도박하는 플랫폼들을 모아서 광고해주는 마케팅 회사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조금 비교하시면 gambling.com이 앞으로 전망이 좀 밝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케팅 회사라고 역시 안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포트폴리오는 gambling.com이나 bookies.com 같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약 30여 개 이상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각국의 언어로 그리고 각 도박, 카지노 등등 베팅 등등 사이트를 쭉 리스트업하고 있는데요. 해당 도박산업 쪽에서는 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이 시장이 커지지도 않았고요, 아직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막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경쟁자가 있지도 않고 이미 해당 이 도박 관련 마케팅에서는 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 승률 요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부키스 엣지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승률을 예측해서 안내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월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건 요 사이트들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들을 연계해주고 있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승률 안내 서비스는 이제만 오픈을 해서 앞으로는 좀 매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래요. 초기 상장 예측이 11에서 13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꽤 높죠. 근데 요게 실패했는지 8로 상장을 했는데요. 최저가가 6.56을 갔다가 현재 7.2거든요. 요 13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여기서 상장을 했는데 쭉 내려왔죠. 한참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7.23 정도에서 계속 며칠째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시총이 꽤 낮아요. 2,800억 정도인데요. 매출을 보시면 27밀리언 달러고, 넷인컴을 보시면 15밀리언 달러인데, 매출 대비 순이익 비중이 꽤 높죠. 제가 근래에 본 주식 중에서 꽤 높은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이게 뭐 IT 회사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럴 텐데,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과연 이 주가에 있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물음표를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총이 좀 작아서 좀 무섭긴 해요. 훅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호가가 좀 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장 S1 파일에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볼 때는 꽤 고성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이 약 30% 정도 늘었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비용인데요. 비용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 수 있죠. 왜냐면 비용은 줄 수 있어요. IT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늘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목할 점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8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 하고요. 순이익은 여기 보시면 넷인컴이죠. 요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이에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도박 산업이 훨씬 더 앞당겨져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삶에 다가왔다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베팅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리그가 다 중단됐다 보니까 아마 프로리그 관련된 베팅 매출은 많이 줄었을 거고, 실제 통계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과연 올해 2021년도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고 프로리그가 오픈이 됐고 올림픽을 하고 있고 뭐 유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매출 성장률이 어떨까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에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86이죠. 근데 올해 1분기는 5211이에요. 약 몇 배가 늘었나요? 50 몇 배가 늘었죠. 아무튼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놀라운 현상이긴 한데 이걸 보시고 매출이 30%가 늘고 네,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50배가 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PER이 16이고 PSR이 8이고 PBR이 6이다. 이 PSR 6 보통은 이제 성장주 판단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되게 유명한 성장주도 있죠. 적자를 보고 있지만 매출이 되게 급격히 상승한 성장들의 PSR을 보시면 네, 뭐 20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50도 넘는 것도 뭐 허다합니다. 근데 과연 그 회사들의 매출이 30%가 늘었을까요? 1년 사이에? 그런 회사도 물론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이 1년에 30%, 40%가 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은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매출 성장이나 네,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정말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요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비용이 줄었거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보시면 네, 뭐 아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비교할 드래프트킹이나 다른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비용이 많이 늘지 않았다가 얼마나 큰 이점으로 다가오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늘지 않았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네요. 네, 이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네,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2분기 매출 예상치가 얼추 나와 있어요. 제가 같이 보면 여기 보시면 10밀리언 달러에서 여기 10.6밀리언 달러 그리고 이거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이렇게 나와 있죠. 더 해볼게요. 작년 전체 4분기는 이랬고요. 원래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친 거예요. 앞으로 3, 4분기 남았죠. 여기에 플러스 3하고 4가 더해져야 돼요. 근데 거의 절반이 됐죠? 뭐, 물론 차이는 있지만 28,000, 21,000, 11,000, 8,700이잖아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꽤 거의 따라왔어요. 그럼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3, 4분기에는 올림픽도 있을 거고 코파 그리고 유로 등등 이 3, 4분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베팅 매출이 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의 매출의 성장률이 줄어들까?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냥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그 구독 서비스 요런 거 설명해 드리려고 띄웠던 건데 일단 쭉 보시면 이렇게 부키스닷컴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뭐 혜택도 있고 뭐 베팅하러 바로 가자 뭐 이런 벤 나우가 있죠. 그래서 뉴스도 쭉쭉 띄워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다는 거 안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드래프트 킹즈와 굳이 비교하고 싶은데요. 요 데이터를 보시면 왜 비용이 줄었다는 게 큰 이점으로 다가올까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드래프트 킹즈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좋죠? 거의 한 3, 4배 늘었나요? 8만에서 31만으로 늘었죠.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세일즈 앤 마케팅이 있죠. 이게 물론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 썼다고 정확히 구분될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네, 43,000에서 22만으로 늘었어요. 5배가 늘었죠. 매출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판매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정말로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회사를 비교해 드릴게요. 네, 역시 온라인 도박 업체인데요. 네, 골든 너겟 온라인 게이밍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역시 비슷합니다. 매출 보시면 2배 늘었죠. 네, 14,000에서 21,000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케팅 세일즈 비용, 프로모션 비용이 있어요. 어딨죠?
네, 여기 있죠. 프로모션 비용 있죠. 프로모션 비용이 27,000에서 2,700에서 14,000으로 약 5배가 늘었네요. 드래프트 킹즈와 큰 차이가 없이 마케팅 비용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온라인 도박의 규제가 풀리면서 온라인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도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의 광고도 있지만, 역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리오프닝 때문에 온라인 도박 업체와 오프라인 도박 업체, 카지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건 데이터를 보시면 팩트인데요. 아까 놀라운 사실 있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은 갬블링닷컴의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비용은 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네, 마케팅 비용이죠. 여기도 역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늘었네요. 근데 많이 늘지 않았죠. 다른 온라인 도박 업체들처럼 5배가 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갬블링닷컴의 매출을 계속 늘더라도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럴까라고 보시면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검색 결과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한 행복회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SEO를 포함한 무료 채널을 통해 유입이 되었대요. 일부는 유료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지만 현재 3월 30일까지 당 웹사이트는 모든 트래픽이 무료 채널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돈을 쓰지 않은 거예요. 되게 행복하죠? 회사의 입장에선. 그러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회사는 어떻게 고객들을 돈 한 푼 안 쓰고 유치시킬 수 있을까? 드래프트 킹즈나 골든 너겟 같은 경우는 5배 이상의 돈을 투입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길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좀 느리네요. 네, 온라인 갬블링 UK라고 검색을 하면 좀 느리네요. 죄송해요. 갬블링닷컴이 가장 위에 뜨죠. 여기 보시면 느리네요. 죄송해요. 네, 온라인 갬블링 US를 치면 역시 갬블링닷컴이 가장 위에 뜹니다. 놀랍죠? 이래서 갬블링닷컴은 고객 유입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왜냐면 무료 검색을 통해서 그냥 메뉴에 떠 있으니까 늘고 있는데 실제로 마케팅 비용은 늘지 않았다는 게 이 회사의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나와 있는데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선호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글에서 갬블링닷컴이 안 뜨는 순간 나락을 갈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걸 오랫동안 잘 수행하고 있고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무료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유료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당시 그때가 됐을 때는 드래프트 킹즈 같이 마케팅 비용이 월등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고품질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무료 검색 기반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갬블링닷컴에 돈을 써야 하지만 갬블링닷컴은 돈을 안 써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요거는 네, 디파짓 커스터머죠. 네, 클라이언트죠. 광고사죠. 광고사의 개수죠. 19년 대비 20년도에는 이렇게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네, 역시 1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어요. 계속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데이터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현재 매출 기반은 영국이나 유럽에 치중되어 있고, 미국이 굉장히 낮죠. 14%, 뭐 10% 이래요. 요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플러스라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낮을까요? 낮은 이유는 규제가 안 풀렸기 때문이라고 전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과연 규제가 전부 풀렸을 때 요 시장을 갬블닷컴이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가 앞으로 매출 확장에 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매출을 창출시키는 BM의 모델인데요. 하이브리드 커미션, 네, 매출 공유, 그 다음에 CPA, 클릭당 요런 게 쭉 있죠. 근데 주로 높은 건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요게 어떤 거냐면 요 두 개를 합친 건데요. 제가 볼 때 주목해야 할 건 요 매출 공유 커미션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참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일정 비율을 받아가는 매출 공유 방식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요 고객이 해당 사이트에서 충전을 100을 했다. 그리고 1000을 했다. 그러면 비율이 달라질 거예요. 100을 했을 때는 뭐 한 5% 받겠죠. 예를 들게요. 그럼 1000을 하면 뭐 10%를 받는다고 한다. 라면 많이 충전을 하면 할수록 요 갬블닷컴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꿀이죠. 요 BM을 하고 있는데 요게 좋은 이유는 일부 충전금이 필요해요. 광고를 하기 위해선. 선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요 방식을 통하면 선금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되게 영세한 업체일 게 분명해요. 엄청 대기업이나 뭐 돈이 많은 현금이 많은 데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막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와서 돈을 충전하고 돈을 잃어준다는 표현을 쓸게요. 잃어주면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사이트에. 그래서 돈을 먼저 써서 유치시키는 것보다 매출이 났을 때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하니까, 네, 요 매출 공유 서비스가, 네, 제가 볼 땐 아주 잘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전망들인데요. 멋지죠? 스포츠 베팅 쭉 우상향인데요. 놀라운 건 201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거의 50% 정도 성장을 할 거라는 거 보고 있고, 거의 매년 압도적인 성장을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스포츠 베팅이고 이건 갬블링 포함된 건데요. 카지노, 뭐 포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아까 데이터와 큰 차이 없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예측치죠. 요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 아이게이밍, 요게 온라인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포츠 베팅 레비뉴, 요 매출인데요. 아무래도 프로리그가 중단됐다 보니까 요 시기 보면 거의 죽어있죠. 당연하겠지만 리그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죽어있는데, 요 아이게이밍 보시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쭉 늘고 있죠. 거의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막 여러 주에서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데인데요. 안 된 곳들이 더 많고, 돼 있어도 거의 이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더 많은데요. 요 데이터 보시면 되는데, 네, 스포츠 베팅 매출인데요. 각 주별로 여기 보시면
거의 1, 2, 3, 4, 5, 뭐 6까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매출을 가지고 있죠. 네, 요 주들이 합법화 되어 있지만 매출이 거의 안 나고 실제로 뭔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막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라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는 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9년도 대비 20년도 네, 스포츠 베팅 700%, 900% 이렇게 쭉쭉 늘고 있다는 시장이고요. 좀 희망적인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죠. 네, 미국 게임협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베팅 기대에 대한 설문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 18년도에서 처음 가능했대요. 근데 이제는 21개 주에서 가능하고, 이때는 한 개에서만 가능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이 합법적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죠. 보시면 미국 성인의 8%가 도쿄올림픽에 베팅할 계획이래요. 역시 이건 드래프트 킹즈나 여러 베팅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죠. 근데 이 호재가 당연하겠지만 갬블링닷컴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그 구독 서비스, 네, 3만원, 뭐 2만원 정도 가격이라는 거고요. 요 푸키스 엣지에 대한 설명,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다가 이 기업을 알게 됐어요. 스웨덴 기업인데요. 역시 미국에서는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유럽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PER이 어딨죠? 380이죠. 390이에요. 근데 지금 201 유로라서 지금 이런데, 이게 실제로는 270까지 갔습니다. 지금 내려온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럼 요거는 PER은 500이 넘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 기업은 뭘 하는 회사냐? 똑같습니다. 갬블링닷컴하고. 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유저가 있고 요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고, 요걸 통해서 고객이 유입이 되면 매출을 공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는 영국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스웨덴이나 기타 유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BM이 똑같지만 한 회사는 PER이 거의 400이고 한 회사는 거의 PER이 16이다. 제가 볼 때는 한 기업이 굉장히 고평가이거나 한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이거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이죠. 19년도, 20년도에요. 보시면 이렇게 는 거 거의 65에서 100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늘었죠. 한 30% 늘었죠. 30, 40% 늘었죠. 여기 보시면 순익은 아까 갬블은 적자였다고 흑개ton을 했는데 여기는 약 50% 늘었죠. 40% 늘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과 비교하면 갬블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고 다시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갬블닷컴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면 좋으실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리면 애널 목표가 뜨는 날이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전에는 좀 움직임이 많이 없을 거고 그 후에는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평가가 맞다면 목표가가 뭐 8에서 뭐 7달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해도 뭐 10달러 이상은 충분히 떠줄 거기 때문에 수급과는 당연히.
그래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매수 기회 삼으시면 좋은 타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갬블링닷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